안녕하세요 형님님들. 자, 이러는 될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 소셜 네트워크 관련주인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미국의 대표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의 모회사입니다. 2004년 하버드 출신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 주커버거가 설립한 페이스북은 세계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2021년 10월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 플랫폼스로 바꾸며 기존 사업의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 부분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FOA 부분과 증강 및 가상현실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관련 FRL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되었고 CEO는 마크 주커버거이며 연봉은 2,682만 달러, 하나 295억 원입니다. 직원 수는 일반 제조업에 밀리지 않는 86,482명이며 주요 품목은 FOA, 섹터는 통신 서비스이고 산업군은 인터넷 콘텐츠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FOA 98%이고 리얼리티 랩 부분이 2%입니다. 주요 매출국은 미국 40%, 아시아 24%, 유럽 23%, 캐나다 3%, 기타 1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1,166억 달러로 21년 1,179억 달러 대비 1.1% 감소하였고 22년 영업이익은 289억 달러로 21년 467억 달러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2년 소폭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21년을 고점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 9월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였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은 321억 달러로 3분기 277억 달러 대비 36% 증가하였고 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63억 달러로 3분기 56억 달러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면 4분기의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개선되었지만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1,166억 달러, 하나 128조이고 영업이익은 289억 달러, 하나 31조로 인당 매출액은 134만 달러, 하나 14억 원, 영업이익은 33만 달러, 하나 3.6억 원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소폭 감소했으므로 1점, 연간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으므로 0점을, 분기 기준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므로 3점, 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으므로 2점을 주겠습니다. 인당 매출과 영업이익은 통신 서비스 산업군 대비 적음으로 2점을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플랫폼스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서비스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메타 플랫폼스와 중국의 테크 기업 텐센트 홀딩스, 중국의 인터넷 기업 바이두, 중국의 SNS 업체 콰이쇼우 테크놀로지,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 미국의 SNS 업체 스냅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적자 중인 회사를 제외하면 중국의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1.8로 가장 낮고 메타 플랫폼스 13, 텐센트 홀딩스가 31입니다. 추가로 시가총액과 매출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3.8이고 미국의 SNS 업체 스냅이 3.5,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가 5.9로 매출 부분은 큰 거품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메타 플랫폼스가 압도적으로 좋지만 시가총액은 중국의 테크 기업 텐센트 홀딩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냅과 핀터레스트와는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 모두 비교해서 체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메타 플랫폼스, 텐센트, 바이두 순이고 주당 매출은 바이두, 메타 플랫폼스, 텐센트 순이고 EPS는 메타 플랫폼스, 텐센트, 바이두 순이고 순이익은 텐센트, 메타 플랫폼스, 바이두 순입니다. 그리고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는 메타 플랫폼스, 텐센트, 바이두 순입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ROE 트렌드를 보면 2022년 안 좋아졌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가장 큰 편이지만 매출과 영업이익도 산업군 내에서 우수함으로 7점을 주고 재무적인 부분 역시 산업군 내에서 모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1년 고점을 형성한 후 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상승은 미국의 SNS 업체 스냅과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입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대부분 좋지 않으며 미국의 이미지 기반 SNS 업체 핀터레스트만 플러스 2.39%이며 중국의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마이너스 10.15%,
메타 플랫폼스가 그나마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마이너스 16.53%이며 미국의 SNS 업체 스냅은 마이너스 72.74%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보면 2022년 10월 27일에 거래량이 들며 주가가 빠졌고 2023년 2월 2일에 거래량이 증가하며 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10월 27일 뉴스를 보면 메타 플랫폼 주식이 20% 이상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매출 추정치는 상회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월스트리트에서 경기 둔화로 인해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의 주가가 전날 종가 129.82달러에서 다음날 종가 97.94달러까지 25% 급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2월 2일 뉴스를 보면 메타 플랫폼 주식이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헤드라인 수치는 특별하게 인상적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어려웠던 2022년의 코너를 돌았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분기 매출은 4% 감소했지만 이는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이익의 경우에도 애널리스트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익 급감에 주가가 급락하였고 이익 개선에 주가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133달러 부근을 갭으로 폭락하며 나락으로 갔었습니다. 최저가 88달러를 찍고 V자로 반등하며 강한 저항대인 133달러와 151달러를 강하게 뚫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이전 지지라인 부근인 172.4달러에서 지지 중이며 단기 저항대는 이전 고점인 191.62달러이고 차트를 길게 보면 233.89달러에 강한 저항대가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과 4일에 90달러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34명이 매수, 6명이 보유, 2명이 매도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215.2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285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랭크스에서는 최근에는 매도 거래가 좀 많아 보이며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매도 거래 모두 있고 최근에는 매도 거래 4건이 눈에 띕니다. 연초부터의 거래 내역을 보면 매도 거래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장기간 상승하다가 작년부터 하락해서 바닥을 짧게 형성 후 V자 반등을 하고 있으므로 7점을, 애널리스트 의견은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6점을, 내부자 거래는 최근에 매도 거래가 많으므로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수천 명의 일자리 감소에 무게라는 뉴스와 메타 COO 자비오 올림한 회사 주식 277만 달러를 처분했다는 뉴스, 블랙록이 새로운 메타버스 ETF를 출시했다는 뉴스, 텐센트가 중국에서 메타의 퀘스트2 VR 헤드셋 판매를 논의 중이라는 뉴스,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대한 월간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뉴스, 인스타그램은 라이브 쇼핑 기능을 종료한다는 뉴스도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23년 2월 1일에 발표된 22년 4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2022년 매출과 이익 부분을 보겠습니다. 22년 전체 매출은 1166억 달러로 21년 1179억 달러 대비 1% 감소하였고 22년 영업이익은 289억 달러로 21년 467억 달러 대비 38% 감소하였고 순이익은 41% 감소하였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 보면 321억 달러로 21년 4분기 336억 달러 대비 4% 감소하였고 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63억 달러로 21년 4분기 125억 달러 대비 49% 감소하였고 순이익은 5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별 매출과 이익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력 사업인 FOA의 경우 그래도 4분기 매출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얼리티 랩 사업의 경우 4분기 매출은 3분기 대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아닙니다.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주력 사업인 FOA의 영업이익 감소도 문제이지만 리얼리티 랩 사업의 영업이익 적자가 21년 20억 달러대에서 22년 30억 달러대를 넘어 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4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타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21년 1분기 43%대였지만 22년 4분기에 20%대까지 급감하였습니다. 순이익의 트렌드만 봐도 50% 이상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페이스북 사업 부분에서 DAU와 MAU 수치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DAU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 일간 순 사용자입니다. MAU는 먼슬리 액티브 유저이고 월간 순 사용자입니다. DAU와 MAU 모두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서는 플랫폼의 트래픽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페이스북의 1일 순 사용자는 22년 4분기 20억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으며 이는 작년 4분기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월간 순 사용자는 29억 명으로 작년 4분기 대비 2% 증가하였습니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의 일간 월간 순 사용자가 늘어나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겠지만 2%에서 4%대의 성장을 굉장한 호재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23년 2월에 실시한 컨퍼런스
컨퍼런스 콜에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EO인 마크 주커버거가 강조한 것은 23년은 이어 오브 이피션시, 효율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2년 4분기에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했고 추가적으로 조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 관리자층을 조정하여 더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AI 툴을 배포하여 엔지니어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주요 비즈니스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는 AI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메타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AI 검색 엔진의 경우 기존 팔로워와 계정 중심에서 연관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추천 AI 방식으로 많이 변하였습니다. 또한 숏폼 비디오 방식인 릴스의 급격한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릴스의 경우 사업화 부분이 아직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틱톡, 유튜브 쇼츠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대세를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왓츠앱의 사업 부분도 설명되었는데 클릭 투 메시지 광고를 통해 100억 달러의 성과를 이루었고 에어프랑스의 경우 탑승권과 기타 스케줄을 22개국에서 4개국어로 서비스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사업의 경우 22년 말에 퀘스트 프로를 출시하였으며 업계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퀘스트 프로는 22년 11월에 출시하였고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흥행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이런 플랫폼에 대해 집중하는 이유가 휴대폰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애플과의 불편한 가불관계가 CEO인 마크 주커버거에게는 큰 트라우마였나 봅니다. 추가로 올 하반기에 다음 세대 헤드셋을 런칭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장에서 흥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2023년 전망 부분을 보면 1분기 매출은 260억에서 285억 달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2년 1분기 매출이 279억 달러였으니 매출이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는 큰 의미 없는 가이던스입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22년 4분기 기준 직원 수는 86,400명이고 이는 해고한 직원 11,000명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23년 1분기에는 해당 인원이 포함이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타에서 적자 중인 리얼리티 랩 사업의 경우 23년 연간 손실액은 증가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계속한다고 합니다. 메타의 캐시온 핸즈 부분을 보면 202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은 2017년 수준입니다. 필살기 부분에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일정은 없으며 제품 개발과 투자 부분은 격하게 진행 중이지만 현금 보유액은 크게 줄었으므로 10점을 주겠습니다. 공시및 주요 뉴스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므로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의 총점은 66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수요 감소와 인력의 이탈입니다. 22년 4분기 보고서에 의하면 광고 노출은 23% 늘었지만 평균 광고 비용은 22% 줄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광고 수요 감소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타겟 광고 등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기 단점으로는 인력의 이탈입니다. 최근 메타의 CBO인 마른 레빈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마른 레빈은 회사에 13년간 근무했으며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로 회사의 광고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000명의 직원 해고에 이어 23년 1분기 내에 중간 관리자를 추가로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많은 직원의 강제적 또는 자율적 퇴사가 회사 내부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점점 강화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메타버스 사업의 수익성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우선 유럽과 풀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23년 1월 4일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2억 1천만 유로, 인스타그램에 1억 8천만 유로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또한 3개월 내에 EU 규정에 맞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프라이버시가 비즈니스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전제를 재확인하는 결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며 벌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단기간에 원만한 합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치인 애플과의 관계입니다. 애플은 2021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앱 추적 투명성 정책을 마련해 앱에 제공할 정보를 사용자가 쉽게 제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 개인정보 기반 광고 사업에 의존하는 메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따라 개발 비용이 100억 달러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의 CEO 팀 쿡은 그간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비판해 왔었습니다. 메타의 CEO인 마크 주커버거는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게 싫어서 더 악착같이 메타버스 산업의 표준화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기 단점은 메타버스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불투명입니다. 메타가 오큘러스를 20억 달러 하나 2.2조 원에 인수하기로 한 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4년 3월입니다. 9년간 메타버스 사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는데 2022년 리얼리티 랩의 손실 비용만 보면 한 해 동안 137억 달러 하나 15조 원입니다. 2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수했는데 9년 뒤 연간 손실액이 137억 달러라면 20억 달러를 받고 인수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언젠가는 분명히 온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핸드폰의 사용 시간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며 그 시기 또한 예상보다는 늦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수익성 개선과 페이스북 외의 사업들입니다. CEO인 마크 주커버거가 2023년은 효율의 해라고 할 정도로 회사는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86,400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까지 추가 직원의 구조조정 후 회사의 분위기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22년보다는 나은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스북 이외의 사업들의 이익 극대화입니다. 페이스북의 성장성은 기대하긴 어렵지만 인스타그램이 젊은 층에서 성장하고 있고 왓츠앱의 사업화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숏 비디오인 릴스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선두주자인 틱톡, 2등인 유튜브 쇼츠에 비해 늦은 대처는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며 미래 사업의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이 줄어들긴 했지만 페이스북의 시장 점유율은 66.9%이고 인스타그램의 시장 점유율은 9.6%입니다. 두 개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76.5%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업에 집중해서 새로운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 더 큰 성장까지는 무리겠지만 1등의 자리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임팩트 있는 미래 사업입니다.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메타버스 사업의 리더입니다. 현재 200개가 넘는 앱을 보유 중이고 VR 시스템 확장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메타가 AI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AI를 통해 다양한 사업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단순 추천 AI를 넘어 제너러티브 AI 시스템을 통해 개발자뿐 아니라 광고주들도 사용 가능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요즘 핫한 챗 GPT 관점에서 보면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저의 결론은 메타 플랫폼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소셜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이익의 멀티플은 13으로 성장주 치고는 괜찮은 멀티플이라고 생각합니다. 퍼추이는 20년 27.05, 21년 24.37, 22년 14.03으로 2년 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스타성 있는 창업자 마크 주커버거가 CEO로 있으며 기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더해 왓츠앱과 릴스의 사업성 확장도 눈여겨볼 만한 회사입니다. 무엇보다 메타버스 사업에 9년간 공을 들이며 시장 표준이 되고자 노력 중이며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200개 이상의 앱을 보유 중이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필살기로 기존 추천형 AI를 넘어 제너러티브 AI 분야와 페이스북과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아쉽게도 성장성이 떨어지고 매출도 꺾이고 영업이익은 반토막까지 나며 성장성에 큰 의문이 들며 주가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세계 1등의 시장 점유율, 연매출 1166억 달러, 하나 128조 원, 영업이익 289억 달러, 하나 31조 원을 내는 글로벌 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코로나 시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후 80% 이상 폭락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스냅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